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XRP가 가격만 보면은 2불 조금 넘어서 2.1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내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프가 지금 잘 방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은 leave it if you still didn't sell. 그러니까 팔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점차 회복하는 선을 보이고 있으면서 XRP의 가격이 2.5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을 어떻게 뚫는지도 나중에 또 한번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한 거는 오늘 ETF가 이제 좀 나올 만한가 지금 계속 군부를 때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ETF 이제 컴퍼니거든요. 컴퍼니에서 이제 그 I like XRP 하면서 약간 뭐 미래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좀 보긴 했어요. 미래 뭐 머니를 움직여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했는데 그냥 웬 인자하신 할아버지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나 이쪽이 CEO거든요. 그거를 좀 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좀 규모 있는 회사였고 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셔도 약간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약간 친환경적이고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ETF도 나옵니다. ETF 솔루션서부터 어떤 컴퍼니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컴퍼니를 좀 말씀드리면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투클리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봤더니 약간 그 뭐 꽃처럼 좀 생소한 꽃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고 회사도 이제 찾으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클리엄은 2009년에 미국에서 볼먼트 주면 좀 시골이긴 하네요. 벌랭턴에서 설립된 투자 운용사예요. 주로 농산물이나 원자재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 ETF를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자회사인 투클리엄 인베스먼트 어드바이저스는 미국 SEC에 등록된 투자 자문사이며 모회사인 투클리엄 트레이딩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200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미국에 있습니다. CEO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른 살 길버트 약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하죠. 그리고 주요 산업이 농산물 및 원자재 중심의 ETF 개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고 2025년 4월 8일 XRP의 1일 가격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이제 투클리엄 2X 그다음에 롱 데일리 XRP ETF XXRP를 뉴욕 증권 거래소 아카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인터뷰가 나온 거고요. 관련된 내용 저도 이제 좀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설명드린 게 지금 막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해봤거든요. 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라고 좀 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뭐 웹사이트에 약간 농산물이 어떻게 이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 팔고 사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보시면 코는 옥수수 관련된 거고요. 뭐 비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ETF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이제 XRP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진행된 거 아까 XRP 커뮤니티에서 나오면서 많은 해석과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요. 관련된 뉴스 저하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이제 대응을 진행하면서 길버트가 과거 이제 투클리엄이 이러리움과 크게 접점이 없었으나 최근 미국 SEC가 정책 변화가 XRP에 대한 관심을 확대되게 돼서 요번에 ETF를 이제 출시했다.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고요. 여기는 CEO입니다.
그리고 이전 SEC 체계가 물러나자마자 우리는 가능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했고, 또한 리플이 규제에 대해 수용적이며 오히려 규제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제도권을 참여하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제도권,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없는 게 제도권은 좋죠.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면서 이번 ETF 신청한 거에 대한 이제 소회를 좀 밝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더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XRP의 가치를 좀 보면은 길버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의 매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기술의 완성도. 저희도 뭐 알고 있지만 기술의 완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용성, 실제적으로 쓰이냐. 세 번째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했냐 안 했냐.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라고 봅니다. 현재에선요. 기술의 완성도는 여러분들 XRP 레저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플랫폼과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었고 유통 물량과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충분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실용성에서는 XRP는 글로벌 자금 이동에 있어서 속도, 효율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탁월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XRP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리플 웹사이트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나가냐. 그러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튜크리엄의 전략적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에서 리플이 적응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에셋의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리플이 당연히 XRP가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ETF를 신청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물론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요것도 뭐 생태계적이냐 뭐 이코 프렌들리냐 요거는 다른 문제겠죠.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겠지만 XRP가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 미국 정부가 바뀌었고 트럼프가 바뀌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나오지만 모든 컨텐츠의 거는 뭐 이걸 사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게 있다 정도 정보를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방송으로도 가끔 이렇게 내보내기는 하는데 차트 분석이라든지 시황 브리핑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산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을 거슬려 헤엄치지 말고 흐름을 이용해라. 지금 흐름이 굉장히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의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또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청하시는 거 맨 위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폼에 들어가셔서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ETF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서부터 조금 약간 가격도 회복하면서 조금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금 의심되는 게 뭐 한국도 그렇고 뭐 XRP 커뮤니티에서부터 자꾸 얘기하는 게 암호화폐 보합권 들어가면서 미국 현물 ETF가 리플이 먼저 다음 솔라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속보로 나온 거 보시면은 다음 암호화폐 현물이 ETF XRP 가능성이 높고요. 암호화폐 리서치 업계 이제 카이코에서 XRP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이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카이코의 이제 집계 결과에 XRP 관련 ETF는 총 10건의 신청대에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거래소 이렇게 뭐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SC가 오는 5월 20일 요거는 메모를 해놔야겠죠. 현재 시간까지 그레이스 케일 이제 XRP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건과 관련된 응답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던 안 되던 지금 5월 달 이제 들어서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좀 기다리면서 약간 차트 분석하시면서 어떻게 투자하실지 저희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사견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찾아봐서 이게 4월 15일자 뉴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좀 심상치가 않아요. ETF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러다가 넋 놓고 있다가 한번 확 올라가는 이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 주요 내용 계속 들어가면요. XRP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서 앞서가는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우위하고 ETF 출시 경험이에요. 시장 유동성 우위는 아까 전에 그 케이코에 따르면 XRP는 주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장 높은 알트코인 1%, 그러니까 1%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해요. 그리고 폴 애킨슨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게리 겐슬러 이제 끝나고 나서 폴 애킨스가 지난주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ETF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있죠. 그게 하나의 호재고 이젠 때가 됐다. 그래서 XRP가 매수 매도 효과가 풍부하고 이제 슬리피지 가격의 미끄러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은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트루클루밍인가요? 이제 회사죠. ETF 회사인데요. 투자 회사에서 투벨 레버리지 ETF 출시를 했고 XRP 여러분들 전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최초의 XRP 관련 ETF 파생 상품으로 선물과 수합입니다. XRP의 1일 수익률 2배 이제 추구하고 이건 약간 레버리지가 좀 높은 상품이죠. 현물 ETF 없이 레버리지 ETF만 먼저 출시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규제 환경 변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 환경이 변해서 망한 회사들도 있고요. 따라와서 선전한 회사들도 있어요. 선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리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 및 ETF 신청 확대에서 친암호화폐 인사 폴 애킨슨이 이 SEC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기대감이 확산됐고요. 캐리게에서 이제 퇴임하고 ETF 신청이 굉장히 급증했죠. 빗와이서부터 그레이스 스케일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나왔던 회사들 다 신청해서 지금 10건 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XRP ETF 신청 10건 이상은 가장 많고요. 그 뒤에는 솔라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대로 하면 XRP 다음에 솔라나가 될 거다.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5월 22일 그레이스케일 XRP 현물 ETF에 대한 SEC 응답의 마감일로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응답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이 ETF가 XRP다라는 게 공식이 서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XRP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이브 크립토의 ETF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지금 10건으로 가장 많죠. 그 외에도 솔라나가 다음 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다라고 하고 도지도 여기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제 ETF가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좀 걸어보셔도 되지 않나 지금 시점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 동향 및 주의점을 좀 보면요. 레버리지 ETF는 이미 높은 운영 자산 규모를 기록하고 솔라나 ETF 이 정도 이제 AUM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보면 현물보다 레버리지가 먼저 승인된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XRP 옵션 시장은 현재 하락 보호 성향 우세고요. 이는 현물 ETF 승인보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건 뭡니까? 트럼프의 요 주둥아리와 함께 그 트레이드 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주의점으로 뽑고 있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E 선물 상장으로 ETF 승인 기대감 상승이 있지만 캐나다에서 이번 주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예정이 있고요. XRP는 미국 내 거래량 비중이 SEC 제소 이후 처음으로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반면 솔라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캐나다 이제 퍼포스 인베스트먼트는 올해 1월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예비 안내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고요. XRP CME 선물이 없이 ETF 인프라에서 분리하지만 미국 내 거래량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ETF가 나올 거다라는 군불대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리플 전망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XRP가 기관 투자자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실질적인 가치 이전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기술적 기반으로 제도적 적합성 모두 갖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뷰 내용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ETF를 관리하고 이제 발행하고 신청하고 자산을 이제 움직이는 자산 회사에서 CEO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TF에 대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전문가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회사들이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레비뉴가 되냐 안 되냐인데 물론 레버리지가 큰 만큼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살 길버트 CEO죠. 발언이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이미 넘었고 정책적 신뢰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핵심 구성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대하실 게 5월 22일 저는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EC의 그레이스 스케일 XRP ETF 심사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사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코에서는 레버리지 ETF는 유럽 ETP와 수합 계약 기반인데 현물 ETF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현물 ETF가 나오면은 이제 조만간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실 설득력이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